최근 일본 해안가에서 돌고래 32마리가 좌초돼 이 중 15마리가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한 어촌 항구에선 살아있는 대왕오징어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길이가 3m에 달하는 대왕오징어는 심해에 서식해 죽은 채로 수면에 떠오르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잘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이유를 찾고 있는 해양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일본이 자주 언급되고 있던 와중, 일본 남해안 니가타현 이토이가와시 일대에선 수만 마리의 정어리떼가 몰려들어 비린내 때문에 한동안 바다에 접근조차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일본을 넘어 한국에서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이상현상을 분석한 결과 곧이어 정어리떼가 남해안에 출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제주와 부산에서 연이어 정어리떼가 죽은 채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주시에서 70년간 어촌을 관리했던 양계량 어촌계장조차 이호 해수욕장 앞 해변을 가득 메운 정어리떼를 보고 깜짝 놀랐다. 당연히 멸치라고 알았지 정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70년을 살면서 해변에 이렇게 많은 정어리가 몰려온 건 처음 본다. 가끔 멸치떼가 썰물에 빠져나가지 못해 집단 폐사한 경우는 봤지만 이번처럼 정어리떼가 해변에 밀려온 일은 없었다. 정어리는 제주에서 잡히지 않는 물고기인데 뭔가 이상하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부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50m 떨어진 지점에 정어리떼가 나타나 수백 미터의 띠를 이루며 군집 유영을 하다가 사라진 후 얼마 전 관광객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해수욕장 중앙 입구 근처로 50m가량에 걸쳐 최소 3,000마리가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정어리떼는 해안까지 들어와 죽으면 해양 폐기물이지만 살아있을 때 잡으면 가치가 높은 수산자원입니다. 이미 다양한 나라에서는 정어리를 바다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정어리는 작은 크기에 비해 몸에 알차게 들어간 단백질과 지방질 때문에 남아프리카 해안을 비롯해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정어리떼는 수많은 해양생물들의 훌륭한 먹잇감이 되어왔습니다. 해외에서는 바다의 쌀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정어리는 작은 식용 물고기라고 불리며 다른 등푸른 생선류와 달리 먹이사슬에서 가장 밑에 있기 때문에 수온 등 중금 속으로부터 안전해 먹거리로 인기이기도 합니다. 미국 유명 요리 유튜버 라일라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정어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하는 영상을 올려 엄청난 조회수를 자랑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정어리를 통해 구이 요리나 튀김 요리, 볶음 요리를 해먹는데 심지어 햄버거 스테이크로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에서는 대접해야 할 손님이 오면 정어리 구이를 내오기도 하고 높은 가격대를 자랑하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선 별미 파스타로 고등어 파스타가 나오는 곳이 있기도 합니다. 또 영국 음식점에서는 정어리 파스타를 메인 요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렇듯 해외에서는 없어서 못 먹는 정어리가 한국 부산에서 발견되자 한국 해수욕장에 놀러온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에게는 행복한 뉴스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최근 한국 부산으로 놀러와 서핑을 즐기던 미국 관광객들이 우연히 이 광경을 보곤 단체로 놀라운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전한 미국 여성 에이미의 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부산으로 놀러온 에이미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한 지 4년 만에 드디어 긴 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름간의 휴가라 해외여행을 결심했고 어디로 갈지 고민하던 중 문득 대학을 다닐 때 매주 했던 서핑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동안 거래처와의 미팅 때문에 잠시 방문했던 플로리다와 마이애미의 해수욕장을 지나가며 본 것 말고는 제가 좋아하는 바다를 제대로 즐긴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예전 대학교 때 서핑 동아리 선배가 한국 해수욕장에서 서핑을 해본 적이 있는데 물도 맑은 편이고 서핑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며 상어나 물고기가 쉽게 등장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수심이라 서핑하기 좋은 환경이었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것 말고도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 여행을 한 번쯤 다녀오는 게 유행이었던지라 이번 기회에 한국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하고 처음 느낀 건 정말 볼거리가 많고 음식이 맛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여행은 보통 서울로 많이 간다는데 5시간이 넘는 거리의 서울 여행은 어떨지 궁금해질 정도였죠. 사실 부산에서의 일정을 조금 취소하고 서울로 가볼까도 생각했지만 오랜만에 휴가인 만큼 급박하게 움직이고 싶지 않아 일정대로 부산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선 부산에서 하루 이틀 정도 지내다 보니 느낀 건데 한국 사람들은 무척이나 친절했습니다. 또 드론쇼나 요트 체험, 폭죽놀이 등 즐길 거리도 많았고 무엇보다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바다를 살피고 3일차쯤엔 서핑할 준비를 마쳤고 본격적으로 서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서핑인데도 몸이 날아갈 듯 움직이는 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6시간씩은 꼭 서핑을 했고 평소 운동을 안 했던 몸이라 너무 피곤해서 곧바로 잠에 들었죠. 정말 말 그대로 놀고 먹고 자고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꿈만 같던 추억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한국 사람들이 죄다 길거리에서 한 입씩 먹고 있는 음식을 따라 먹어봤는데 바로 살아있는 생선을 곧바로 뜬 회였습니다. 정말 최고의 맛이었죠. 한국 회는 입에서 녹는 듯한 식감을 가졌으면서도 씹으면 씹을수록 담백했고 특히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그 맛이 배가 되어 분명 입에서 음식을 씹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침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내내 야식으로 한국회를 먹었는데도 매번 볼 때마다 레몬을 봤을 때처럼 침이 나올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부산에서의 휴가를 보내던 중 한국을 비롯해 미국 뉴스에서도 언급된 놀라운 사실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해수욕장에 죽은 생선떼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죠. 제가 물고기떼를 처음 발견한 건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도 야식으로 먹을 회를 살 겸 바닷소리를 들으러 밖을 나섰는데 바다에서 이상하게 심한 비린내가 나더군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바다를 따라 걷는데 모래바닥이 빛나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싶어 다가가 보니 엄청난 물고기떼가 퍼덕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놀라 주위에 아무도 없어 혼자 한참을 뛰어 도망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가만 생각해보니 살아있는 생선회들이 눈앞에 펼쳐졌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주 가던 횟집에 가서 당장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바다에 작은 물고기들이 엄청 죽어있다고 하니 바로 알더군요. 아마 정어리일 거라며 한국에선 정어리떼가 1년에 한 번씩 발견되는데 정확한 이유가 알려지진 않았다는 말과 함께 내일 사람들로 북적일 거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 한국의 미군에게 흘러나온 정어리 통조림이 시중에 많이 유통되었는데 보관 상태가 안 좋았는지 역한 비린내를 참으며 먹었던 기억이 있었다는 재밌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직접 손질해 먹을 게 아니면 포기하라는 말에 아쉬움을 안고 숙소로 돌아와 회의 소주를 마시면서 잠들었습니다. 그리곤 다음날 아침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다에 깔려있는 정어리떼들을 빨간 통에 미친 듯이 담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생김새로 보아 한국인은 아니었고 우리나라 사람들 같았습니다. 다가가 보니 여러 명이서 정어리떼를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더니 고향이 어디냐 물어보면서 한국의 보물인 초고추장과 찍어 먹어보라고 한입 권하기까지 했습니다. 언제 손질했는지 비늘과 내장도 다 벗겨져 있었습니다. 죽은 지 좀 지나서 그런지 비린내가 나 먹진 않았지만 한국에서 발견된 물고기떼와 이를 맛있게 먹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이 좀 아이러니했습니다. 전 아직 부산이고 휴가가 일주일 정도 남았지만 언젠가 가족과 함께 부산에 다시 놀러 올 생각입니다. 그때도 물고기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해 칼질을 잘하시거든요. 해당 글에 달린 해외 댓글 반응입니다. 저도 회를 먹어봤습니다. 식감이 딱 저게 맞아요. 글을 잘 쓰시네요, 에이미. 그리고 다들 한국하면 서울만 알고 있지만 부산도 정말 좋습니다. 특히 부산에서의 요트쇼는 잊혀지질 않습니다. 저도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 한국에서 물고기떼가 단체로 발견돼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기서 저러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초고추장이 뭐길래 그렇게까지 들고 다니면서 먹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인들이 먹지 않는다면 뭔가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알기론 생선이 오래되면 건강을 해치기 쉽다는데 조심해서 먹는 게 좋을 것 같다. 한국 회를 먹어보셨군요.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죠. 저도 지금 한국에서 산 지 3년 차인데 회식하는 날 횟집을 가면 소주 2병은 거뜬히 비웁니다. 한국 생활을 보름 만에 마스터하셨네요. 살아있는 음식들이 공짜로 저렇게 발견되다니 정말 부럽다. 근데 매년 있는 일인데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는 게 좀 신기하다. 국내에서도 정어리떼가 연안에 몰려와 폐사하기 전에 적극 포획해 상품화한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길이 17이하 작은 정어리는 쪄서 말린 뒤 마른 멸치처럼 국물용 건어물로 만들며 큰 정어리는 냉동해서 양식장 사료로 공급하고 길이 30 이상 완전히 자란 정어리는 통조림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상 파노튜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